네, 과거 명품은 주로 중장년층에게 한정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었는데요. 명품이 대중화되고 수요가 늘면서 유명 브랜드 명품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세대인 만큼 브랜드를 접하는 연령도 낮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 한 명이 1년 동안 명품 구매에 쓴 비용,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1위고 미국인, 중국인보다도 높은 수치인데요. 자,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세계 1위, 명품 시장 규모는 세계 7위입니다. 한국인의 명품 사랑,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의 이제 국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사실 이제 뭐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갔다가 뭐 작년에는 이제 한 3단계 이제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뭐 경제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좀 확보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비 패턴 중에 하나가 좀 남에게 이제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 베블런이 얘기하는 그 어떤 그 과시 소비, 남한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런 소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어떤 뭐 그 체면이라든지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뭐 위치를 어떤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또 인식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예. 아무래도 이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기본적으로 좀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실 명품 하면은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럭셔리 굿, 모두의 사치품, 뭐 호사품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명품 그 자체의 번역은 아주 뭐 장인들이 만드는 어떤 대단한 그런 작품과도 같은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 그 고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이 고품질을 갖고 있는 것은 또 맞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품질에 대한 만족 그리고 또 끊임없이 뭐 디자인적으로라든지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의 어떤 마케팅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소비자들의 꾸준한 어떤 이 관여도가 평소에 관심도가 제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명품 사랑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도 겪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경기 침체 중에서도 지금 명품 수요가 계속 끊이질 않고 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석, 시계, 가방 이런 고가 사치품 소비가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품 소비가 증가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후에도 예. 사실 뭐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여력이 많이 약화된 것만은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 소비 여력이 좀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소비 계층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예. 바로 이 명품 소비에 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오랫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소비로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자기 만족적인 소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위안 또는 어떤 보상적인 어떤 성격으로도 이런 명품 소비가 충분히 이제 그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그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 서로에 대한 소비를 서로 소통하고 예. 또 공유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널리 확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이 곳곳에서 또 명품 소비에 대한 그런 글들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가 제고된 상황에서 아직은 이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들이 꾸준히 이런 명품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SNS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명품 소비 관련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명품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 그러니까 언제 명품을 처음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대학생과 20대 사회초년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대학생, 20대 사회초년생, 명품을 구입하기에 수입이 좀 많지 않은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응답자들이 이 시기에 가장 이제 명품을 이제 처음 소비하게 된다고 응답한 배경에는 예.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교복을 벗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개성을 드러내면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로서 좀 더 어떤 그 사회적인 이런 그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기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런 어떤 소비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게 되고요. 예. 아마 이제 이런 것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대 뭐 직장 초년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에 갓 진출을 해서 사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자신의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 소득이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이제 뭐 많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소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내 만족을 위한 이런 명품 소비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개성과 뭐 자기 만족 소비, 보상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 질문이요. 명품을 구매하는 적정 시기가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0대, 40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명품을 구입하기에 가장 적정한 나이대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30, 40대를 이제 많이 꼽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품을 최초로 접하고 그리고 구입하는 연령대는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우선은 이제 뭐 30대, 40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이제 그래도 가장 이제 왕성하게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이제 하는 시기죠. 물론 이제 50대에도 있지만 30대와 40대가 좀 더 우리 그 이 소비 계층에서도 좀 더 주도적인 그런 이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많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우리 경제의 어떤 소비 주도층으로서 이 30대, 40대 그리고 이제 뭐 직장에서 소득을 갖게 되는 이러한 소비 계층들이 자신을 위한 이런 그 명품 소비를 하는 것을 그런 한의 소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연령이 자꾸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도 그 명품과 관련 있는 그런 품목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사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들은 이게 뭐 명품인지를 잘 인식도 못 하는데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런 명품 소비를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녀를 이제 낳아도 이제 한 명 정도 이렇게 자녀를 두다 보니까 보통 부모들이 그 한 자녀에 대해서 많은 그런 투자를 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이만큼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모님들의 또 심리가 작용을 해서 좀 더 돋보이고 자신감이 있도록 그런 또 명품 소비를 하는 경향이 또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주목되는 점이 중고등학생 때 명품을 처음 접했다라는 대답이 적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명품을 이제 구매를 했다라는 뜻일 텐데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저연령층이 지갑을 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 혹은 아르바이트 이런 걸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아르바이트나 용돈을 하더라도 사실 고가의 명품을 살 만큼의 그런 어떤 소비 여력이 확보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거기에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많은 이제 어떤 그 재정적인 도움이 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그 어떤 뭐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어떤 소비 컨텐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이제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소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 보게 되면 여러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 명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뭐 사이트라든지 예. 그런 이제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명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부모님들이나 다른 어떤 지인들이 이런 명품 소비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있어서 이 청소년 시기에도 명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런 소비를 좀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명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내 아이돌들이 아무래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명품 업계에서 이제 국내 아이돌들을 글로벌 앰베서더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좀 홍보대사 이런 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일례로 세계적인 K-팝 그룹이죠. BTS가 엘사 앰베서더가 됐는데 지금 이 앰베서더로 활동한다라는 발표가 있고 협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엘사의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앰베서더의 역할이 크고 그리고 그만큼 브랜드 입장에서는 홍보나 뭐 매출 측면에서 아이돌을 통해서 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K-팝 아이돌을 모셔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10대 구매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뭐 청소년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뭐 지금 뭐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 그리고 또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뭐 유튜브에 많은 그런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해서 아마 이 그 명품 브랜드 기업들도 이 마케팅적으로 이런 것을 좀 활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많은 소비자들은 이렇게 잘 알려진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소비 선택에 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그 홍보대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판촉 활동들이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를 충분히 자극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아이돌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 아이돌들이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10대들에게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저 명품을 좀 사야겠다. 이런 구매욕을 좀 자극을 한다든지 명품 구매나 소장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든지 이런 좀 악영향을 준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소비자경제학과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예. 점에 대해서 저의 이제 좀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소비자들은 어떤 그 소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만족, 이제 효용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직접적인 물리적인 그런 만족, 그리고 꼭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하는데 사실은 명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도 좀 있고 물론 기능상에서 대체지 그게 어떤 이 고가의 그 어떤 고급 품질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죠. 그거에 있어서 대체 가능성은 없지만 예.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른 선택 대안들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그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소비 여력을 확보했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소비 품목들을 신중히 따져보고 잘 선택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이제 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선택에서 추구하는 이 가치가 여러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물리적인 만족,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런 가치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이 소비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를 신중히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품 소비를 하고 주위에 이 명품이 없어서 친구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또는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정말 무리를 해서 빚을 얻어서
이런 명품을 샀다가 나중에 빚도 잘 못 갚고 만약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인 그런 어떤 사연이 있다면 사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 그 명품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미쳐지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어떤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누구든지 나의 소비 선택이 물론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나에게나 또는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번 신중히 고려해보는 그런 어떤 좀 합리적인 소비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 그 1인당 1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국민소득 수준을 가지고 세계 1위를 달성한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에 대한 좀 과한 애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명품의 대중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 경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